안녕하십니까. 사건 엑스파일 프론트맨입니다. 지금 필리핀에서는 수많은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필리핀 현지인 또는 한인 사이에도 여러 가지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죄의 종류는 입국 사기, 출국 사기,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환전 사기, 강금 폭행, 마약, 중고차 사기, 이 수많은 범죄들이 현재 필리핀 내에서 벌어지고 있고 아직도 벌어지고 있고 수많은 한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일반 관광객이 필리핀에 입국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신혼여행객이나 또는 어떻게 서던 들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노려 가짜로 비행기 예약 및 호텔 예약 또는 가짜 서류 등을 만들어 거액의 돈을 갈취하는 수법입니다. 필리핀 이민국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입국 허가증을 제공해 준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꾼의 활동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 제이미 모렌테 이민국장은 성명을 통해 필리핀 이민국 직원을 사칭하며 SNS 등을 통해 입국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적인 사실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제보를 통해 한 사람이 자신을 이민국 직원이라 소개 후 금품을 주면 필리핀 입국을 보장해 준다며 SNS를 통해 연락처를 주었지만 확인 결과 그는 이민국 직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민국은 설명했습니다. 이민국장은 이민국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필리핀에는 필리핀인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필리핀 미성년자의 외국인 부모, 이민자 및 비이민자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만 입국이 허용되고 있고 관광비자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입국 면제 서류 EED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관광객들의 입국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출국하려고 하는데 필요 서류가 모자랄 때 대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기를 치는 수법입니다. 필리핀에 살고 있는 A씨가 한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비행기를 구하려는 사람들을 모아 입금을 받은 후 도주하였습니다. 김모씨는 한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에게 가짜 서류를 만들어 준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얼마 전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B씨는 두바이로 출국하는 A씨에게 가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만들어주다가 체포됐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삼촌이 이민국 직원이라고 항상 자랑하던 남성이 출국을 미끼로 한 여성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마닐라 국제공항공사 MIAEA에 따르면 해외 필리핀 노동자 OFW로 일하기 위해 출국을 원했던 여성 A씨는 마닐라 국제공항 제3터미널 출국장에서 남성 B씨를 만났습니다. B씨는 자신의 삼촌이 출입국 관리국 BI에서 일을 하고 있어 16,230페소를 주면 이민국 검사를 통과해 두바이로 떠날 수 있다고 A씨에게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다른 OFW들이 실제로 출국을 했습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보여주며 A씨를 안심시켰습니다. 돈을 지불한 A씨는 며칠 후 출국을 위해 공항을 찾았지만 공항 출입국관리요원에 의해 출국이 거절됐습니다. B씨가 건네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서류가 가짜였던 것입니다. 이에 A씨가 항의하자 삼촌에게 15,000페소를 더 건네주면 업데이트된 서류를 주겠다고 설득했고 A씨는 결국 돈을 건넸습니다. 돈을 받은 B씨는 코로나19 면봉검사를 하러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면봉검사 없이 업데이트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만 A씨에게 건네주자 A씨는 B씨를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마닐라 공항경찰국 요원들은 작전을 펼쳐 용의자 B씨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용의자는 자신의 삼촌이 이민국 고위직에 있으며 나를 체포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등 이유치는 모습 없이 경찰을 위협했습니다. 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9명이 추가로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고 진술했으며 B씨는 해외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접촉 후 사기 행각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작 이민국 고위직에 일한다는 삼촌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닐라 국제공항 관계자는 항공여행객이 항공편을 예약하기 전에 필리핀 정부와 목적지 국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행 제한 사항과 여행 요건을 숙지해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투자 사기자와 보이스피싱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자금 세탁용으로 환전 사기를 겸업을 하고 있으며 유흥업소 사장들이 그들의 뒤를 봐줍니다. 간단하게 필리핀에서 투자 사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투자 사기 피의자는 단독 또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자금 세탁을 위해 다른 사기꾼들이나 보이스피싱 총책들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일단 피의자는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투자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본 피해자들이
연락이 오거나 관심을 보이면 가짜 서류들을 보여주며 기망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대포 통장을 만들 재택 아르바이트들을 구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통장 사기 등이 이 알바들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재택 아르바이트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연락하게끔 한 뒤에 대포 통장으로 입금을 하게 합니다. 입금이 완료된 후 즉시 그 돈들을 전부 뽑아서 가상화폐 거래소 및 여러 루트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이후 피해자에게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피의자 역시 투자 실행까지 시간을 두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 이후에 다른 곳으로 도주하고 그곳에서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입니다.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에 또 필리핀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상대로 하기에 고소를 하는 법도 모르고 고소를 해서 붙잡혀도 피의자는 경찰서에 일정량의 뇌물을 주면 빠져나올 수 있기에 마음 편히 지속적으로 사기를 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 사기가 비록 빠져나올 구멍이 많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보이스피싱의 사무실이 중국과 필리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입금을 받아서 자금 세탁을 통해 자금 축적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피해자가 욕먹는 사기로 사기를 당해도 신고 사례가 많지 않고 사무실도 동남아나 중국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 피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당하고 있는 은행 관계자 검찰청 등을 사칭해 피해자의 정보를 빼내는 전화금융 사기. 컴퓨터나 휴대폰에 악성 코드를 심어넣어 금융 사이트를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피싱 사이트로 이동하게끔 해서 금융 정보를 가로채는 하밍. 대부업 등을 통해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금융 정보를 사들인 다음 피해자들에게 싼 이율로 거액을 해주겠다고 유혹한 뒤 지금까지 대출 이력 등을 없애주는 전산 작업 및 기존의 대출을 일시 상환을 해야 대출이 가능한다는 등으로 다른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는 대출 빙자 사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악성 코드를 휴대전화에 유포한 뒤 소액 결제로 유도하거나 관련 정보를 가로채는 스미싱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이스 피싱 조직 또한 투자 사기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피의자는 조직적으로 10명 정도로 움직이고 있으며 보이스 피싱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로 사무실을 차리는데 주로 필리핀에서는 스미싱 방법을 이용합니다. 예전에는 인터넷 전화기를 이용해서 070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070 전화를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이라 인지하기 시작하자 보이스피싱 010 변환 중계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필리핀이나 중국에 있어도 요즘 문자들이 국번이 02나 010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피의자 사무실에서 대부업체 등에서 미리 사들인 유출된 개인 정보를 통해서 스미싱 문자를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 문자를 받는 피해자들은 문자가 온 URL을 누르거나 문자가 온 번호로 연락을 하면 피의자 사무실의 전화나 만들어 놓은 피싱 사이트로 이동되게 됩니다.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기망된 말이나 앱 등을 깔게 해서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에 있는 조직은 통장 사기로 대포 통장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그 대포 통장으로 입금을 하게 되고 입금 확인 후 빠른 시간 내에 돈을 ATM기에서 통장 사기에서 받은 직불카드를 통해 전액 뽑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기에 연루된 대포 통장 주인은 또 다른 제2의 피해자가 되며 찾은 돈이 현찰일 경우 그대로 유흥업소 등에서 탕진을 하거나 계좌일 경우 바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여러 계정의 가상 지갑들을 이용해서 이동 후 최종적으로 필리핀 사무실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투자 사기와 다른 점은 보이스피싱은 거의 다 인터폴 적색 수배로 필리핀과 공조 수사와 피해자를 잡으면 필리핀 현지가 아닌 한국으로 강제 소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적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까지 사기를 쳐서 유흥업소 등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탕진하고 있습니다. 자주 벌어지는 범죄는 아니지만 혼자 필리핀에 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필리핀 한인 조직범들이 자금책으로 많이 쓰는 범죄 방식입니다. 필리핀에 입국한 혼자 오는 관광객을 노려 접근 후 택시 등을 잡으려는 사람에게 접근한 후 호텔까지 데려다준다는 명목하에 차로 유인 후 차 안에서부터 폭행, 본인의 아지트로 끌고 가 금품 등을 뺏고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고 한국에 있는 집에 전화를 걸게 한 후에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이 피해자 A씨의 돈을 또 다른 납치한 B씨를 이용하여 인출하게 한 후에 증거인멸을 시도합니다. 그 이후 A씨 집에서도 돈이 더 나오지 않거나 수사가 길어질 것 같으면 살인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살인은 원한에 의한 살인입니다. 보통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한국의 경제나 사람들에 지쳐서 필리핀에서 조용히 살려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또는 범죄를 위해 가는 사람들 등이 있습니다.
보통 조용히 살려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한국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 등쳐먹으려는 사기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값에 필리핀 현지인을 고용해서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리핀에 가실 때는 절대 혼자 가지 마시고 교민들과 접촉 시 돈 자랑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조용하게 사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전 사기. 환전 사기는 개인 환전 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용 사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외화와 한화의 거래는 외환 업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매번 그럴 수도 없고 한도액이 있기 때문 외국에서는 현지에 사는 한인들끼리 개인 거래를 하게 됩니다. 직접 만나서 페소와 한화를 거래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화를 통장으로 받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현지에서 페소를 받았을 때는 외환법으로 국외재산도피죄로 성립이 됩니다. 일단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다음번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환전 사기는 말 그대로 돈을 먼저 받고 잠수를 타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믿고 거래를 했는데 뒤통수 맞는 사기 수법입니다. 전형적인 기본 사기 수법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스피싱 돈 세탁용으로 한국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전에 설명했듯이 보이스피싱들이 돈을 받기 위해선 한국 계좌가 필요한데 대포통장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 환치기 수법을 이용해서 거액의 페소가 필요한 필리핀 현지 한국인을 찾아서 직접 만난 후 보이스피싱 A 피해자에게 환전을 원하는 피해자 B씨의 통장을 이용해서 입금하게 하고 B씨가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이 되면 안심시킨 후 필리핀 페소를 직접 건네받고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A씨는 B씨 통장을 신고하게 되고 B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연루자로 조사를 받고 통장도 압류를 당하고 벌금까지 물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여행 정도로 소액을 바꾸는 것은 필리핀에 많은 환전소가 있으니 그곳을 이용하면 되지만 사업 등 큰 것을 계획을 할 때는 많은 거액의 페소가 필요하게 되니 이것을 노려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골라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용 계좌로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돈도 잃고 목숨도 끊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권 두테르테 대통령에 의해 마약과의 전쟁 선포로 수많은 마약 사범들이 잡혔고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 아직도 부패한 필리핀 경찰에게 돈을 주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마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피 조직이나 거대 사기꾼들이 유흥을 즐기며 유흥업소 바바에와 함께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리핀에서 마약은 범죄 형량이 매우 크며 소지 자체로도 최소 12년에서 20년 이상 유통을 했을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됩니다. 중고차 사기. 역시 중고차 사기에 대해 자세한 내용도 따로 다루겠습니다. 필리핀은 주로 일본 차를 쓰며 자체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 전부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새 차 가격이 한국에서 구매하는 가격보다 50에서 100% 더 비쌉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한인 사람들이 중고차를 주로 구입을 합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우리나라처럼 서류만 건네고 간단히 서로를 믿고 넘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필리핀은 가짜 서류를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오랜 기간 살던 사람이 아니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다르게 구입 후 일주일 이내 문제가 발생하면 환불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다. 차를 보고 돈을 건네면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모든 책임은 차를 산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허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부업에 압류된 차를 판매. 두 번째, 은행에 할부가 남아있는 차를 사는 사람 이름으로 바꾼 후 할부가 없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 세 번째, 차량 결함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 네 번째, 훔친 차를 가짜 서류를 만들어 직거래로 판매. 다섯 번째, 나중에 천천히 소유권 변경하셔도 된다고 안심시킨 후 동거래 완료 후 실소유주가 도난 신고로 다시 차를 돌려받는 사기.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필리핀 현지인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범죄들이 있지만 이 정도로 큰 범죄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필리핀 범죄의 종류에 대해 마치겠습니다.